지금 요 거래일석 교란행위 미리 한번 보고 가죠. 미리 보고 갑니다. 부동산 거래일석 교란행위인데 우리 문제집은 지금 이 부분이 저 뒤에 문제가 실려 있어요. 저 뒤에.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일석 교란행위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일석 교란행위라는 거죠. 누가 문제집에서 그렇게 냈나 봐, 문제를. 그래갖고 이제 제 친한 중개사 선생님이 전화 온 거예요. 야, 다음 중 부동산 거래일석 교란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냈대. 그러니까 아닌 것. 그래가지고 정답이 투기조장으로 낸 거예요. 미등기 부동산 전매중개함으로써 투기를 조장하는 게 이렇게 낸 거예요. 정답을. 이게 정답은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푸시죠? 근데 이 친구가 엄청 비판을 하는 거야.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사실상 실무적으로 이게 투기 주장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냐? 이거보다? 그러면 이거는 교란행위니까 처벌 대상이고 이건 처벌 대상 아니고 교란행위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거래일석 교란행위 아니냐? 그래갖고 네 말에 수긍을 나도 충분히 한다. 분명히 수긍을 나도 하는데 우리 대학 강의 아니라고 네가 누차 얘기했잖아. 응? 그러니까 있는 대로 가자. 더군다나 위험성이 있는 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강의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포상금지에서 이 부분만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투기장을 안 주자고 했잖냐. 그러니까 아 그렇네. 너 그냥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는 우리 문제집에 아예 안 실려 있죠.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거래일석 교란행위라는 게 그거예요. 시세를 건드리는 걸 잡겠다는 얘기예요. 시세. 그걸로 해놓은 거지. 그래서 이제 두음자 따서 시단 유가강제 방해로 암기를 하지만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요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국토부 장관이. 그럼 이자가 지금 현재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놓고 이걸 한국부동산원에다 위탁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일석 교란행위는 모니터링과 달리 이자가 주체라는 걸 감 잡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일석 교란행위를 이렇게 규정을 두고 요 사항에 대하여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럼 받을 때 이거를 서면으로 받는 겁니다. 이거 구두로 받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3-3에 걸리는 행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겠다 이거죠. 근데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직권으로다가 승인을 받아서 여기서 종결 처리해버릴 수 있어요. 신고센터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는 없고요. 이자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허위임이 명백하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신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관계 시도의사 등록관청에다가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예요. 요구해야 한다. 요구해야 한다로 돼 있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해주고 그 결과를 피드백합니다. 며칠 내 10일이고. 그러면 신고 접수된 사항과 요 처리 결과 있죠. 그럼 처리 결과를 받으면은 일단 신고인에게 통보해줘요. 다시 이제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처리 결과를 쫙 모아가지고 매월 며칠? 10일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줍니다. 그러니까 신고센터는 모니터링은 국장이 주관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제도 기억나세요? 모니터링은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근데 신고센터가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 잡고 10 숫자만 기억해 두세요. 10.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따끈따끈할 때 그럼 문제를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지로 봅니다. 문제지. (1번) 문제. 공인인사법상 비밀준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문제가 나가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지문이 섞여 있어가지고 마음에 좀 안 드는데. 기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인정되는 의무이다. 맞습니까? 개공 등이란 표현은 개공 외에도 소공사, 보조원, 임원사원 모두 지켜야 될 의무죠. 니은 지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나는 이 지문 버린 지문인데 좋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 이것을 친고죄라고 그래요. 참고해두세요. 친이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게 친고죄다. 여성 관련 범죄 이게 많았죠. 이게 그래서 친고죄,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예요. 우리 반의사 불벌죄는 틀리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처벌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비밀 누설에 걸렸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처벌해요, 안 해요? 처벌하죠. 근데 친고죄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못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러니까 친고죄를 기억할 게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를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소가 없어도 처벌돼요. 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 처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짐은 X예요. 다음 디귿짐은 업무를 떠난 후에도 준수해야 될 의무이다. 이건 아시죠? 맞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의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비밀이란 중개 의뢰인의 모든 비밀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아니, 나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모든 비밀이 포함된다. 일단 모든이 들어가니까 껄쩍지근하죠. 그래서 해설을 봤더니 업무상 알게 된 비밀만 포함된다 라고 해설을 해 놓으셨더라고. 그럼 뭐 업무상 비밀은 당연히 누설하면 안 되죠. 그럼 업무상 알게 된 모든 비밀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애매했어요.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래갖고 이 문제를 괜히 넣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1번부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비밀이란 업무상 비밀만 해당이 된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만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AC 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참고하시고, 자, 리을. 비밀이란, 미음, 비밀을 누설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맞죠? 이건 1-1이고. 비읍, 중개사 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건에 대한 중대한 하자. 이건 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지 의무와 비밀 지킬 의무가 충돌하면 이거는 고지 의무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맞죠? 그럼 몇 개? 4개. 더군다나 몇 개냐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웠습니다. 어제 모의고사에서도 몇 개가 많았죠. 문제를 보니까 몇 개가 굉장히 많던데, 어쨌든 지문도 되게 길고, 그죠? 어쨌든 연습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연습하라고 쭉 읽어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읽기는 상당히 불편했죠, 이게. 자, 그래서 정답 4개로 처리합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참고하시고요. 1번 문제는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금지행위 법제 33조 제1항은 개업공사뿐만 아니라 법인의 사원 임원, 소공사, 중개보조원에도 적용된다. 맞죠? 2번 질문.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금지행위 법제 33조 제2항을 함으로써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안 되죠? 3번 질문. 개업공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자, 뭔가 빼먹었다 했더니 이걸 빼먹었구나. 직접 거래 금지 규정 있죠? 이거는 효력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단속규정이다. 이 얘기는 갑으로부터 우리 개공이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개공은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니 처벌만 될 뿐이고 매매계약은 유효다. 그러니까 단속규정이라는 얘기예요.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3번 정답 됐고요. 4번 질문. 등록관청은 개업공사가 금지행위 법제 33조 제1항을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가 어떻게 되면 밑줄 긋고 체크하시라고 했죠. 그럼 개공은 금지행위하면 임취. 맞습니다. 5번 소공사가 금지행위 법제 33조 제1항을 한 경우에는 소공의 의제는 시도지사는 6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 그래서 정답 3번이었어요. 그럼 3번 내려갑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이제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 있었죠, 지금. 1번 질문. 개업공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중개의뢰인 밑줄 긋고 자기 명의로 매수에 밑줄 그으면 이거 직접 거래죠. 금지행위였고 3-3입니다. 2번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보수 초과죠. 그러면 1-1. 3번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수 있는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증서 중개죠. 3-3.
4번님은 법인 아닌 기업공사가 중개사물 외에 건축자재 밑줄이죠. 매매를 업으라는 게. 건축자재 매매업은 중개대상물 매매업이 아니죠. 그래서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 이게 30회 기출문제였구나. 5번 질문, 중개의뢰인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기업공사가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으나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거는 금지행위가 맞죠? 투기 조작. 3-3이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갑니다.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질문. 기업공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금지행위 중에 이거 뭐예요? 매도인과 짜고 쳤죠, 지금. 거짓된 언행. 그래서 1-1이었고, 2번 질문. 아파트의 특정 종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된 후에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분양권 밑줄 매매를 중개의 밑줄.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그으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해 두시는데 말이에요. 매매업 가지고 한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매매업만 가지고. 그러니까 매매업 할 때요. 주의할 점이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맞죠? 이거는 1-1이에요. 근데 분양권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 금지행위 아니에요. 금지행위 아니다. 이거 알선업이죠, 지금. 알선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매매를 업으로 했느냐, 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했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한 번 정도, 1회 정도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아니에요.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죠. 근데 만약에 특정을 했어요. 의뢰인인자와 1회 매매했다고 나온 거예요. 중개사물에 대해서. 의뢰인인자와. 이건 뭐예요? 금지행위죠. 뭐에 걸렸어요? 직접 거래예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매매업 가지고도 한 문제를 낸 적이 있고요. 물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한민우만이 낼 수 있어요. 일단. 자, 그러면 2번 질문 맞고요. 3번 질문.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라고 상가의 밑줄 긋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해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 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분양계약서 밑줄. 그럼 이거 상가 분양계약서란 얘기죠. 이거는 양도할 수 있는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 관련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그으면 맞죠? 그러니까 이건 매매계약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증서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다음 4번 질문. 기업공사가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기업공사의 중개로 임차하는 행위. 다른 경우의 중개의 밑줄이죠. 그럼 임차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의 소개로 매도매수는 직접 거래가 아니다. 이 판례 엄청 잘 내는 판례죠. 5번 질문.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가죠. 누구든지 시세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주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음 중 공사법 33조에 명문화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어요. 이거는 쭉 읽어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안 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제에 걸렸죠? 제한이죠. 니은 안 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는 광고 중개하는 특정 계공 등에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계공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이거 유도죠. 유에 걸렸어요. 유도. 다음 디귿짐은 안 내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건 가격 제한이죠. 가에 걸렸고 가. 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이거 방해에 걸렸죠. 방해. 다음에 리음짐은 개업공사 등의 중개사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거 강요죠. 강요에 걸렸어요. 강. 그래서 몇 개? 5개. 여기 있는 행위들은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점도 같이 기억하시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속한다.
자, 그러면 이제 금지행위 관련 문제를 다 봤거든요. 그러면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문제집 들어가야 되죠. 문제집 피세요. 문제집 78쪽. 자, 그러면 78쪽 대표 유형 하나 볼까요? 23회 때 기출이었는데 제 기억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범죄, 이거 반의사 불벌죄 물어본 게 마지막 출제가 25회였어요. 한 문제로 낸 게 아니고 지문으로 쫙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누설 때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 유형 23회 때 기출이었는데 개업공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인사 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뿐이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럼 20번 문제는 풀어봤고 21번 문제 볼까요? 17회 기출이었는데 이거 공인인사 법령상 개업공사는 물론 소공사, 중개, 보조원 및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그랬어요. 모두 적용되는 거 아닌 것. 거꾸로 내는 문제를. 결격사유 규정은 개공 등한테 적용되는 거 맞죠? 이중소속 금지 규정도 개공 등한테 적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금지행위 규정도 개공 등한테 33조 1항은 적용되고 있죠? 맞고요. 그 다음 품위유지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개공과 소공. 신의 성실 공정중개 업무도 개공과 소공만. 보조는 빠지죠. 그래서 4번 정답됐고요. 비밀준수문은 개공 등한테 적용하죠. 그러면 개공 등이란 말이 나오는 규정이 1번, 2번, 3번, 5번 외에도 하나가 더 있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사고 예방 교육 대상. 사고 예방 교육 대상에 개공 등이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참고해 두시고, 자,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금지행위. 대표 유형이 있습니다. 31회 때 기출이었어요.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는 행위. 금지행위 맞죠? 2번 지문.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사가 해당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로 통하여 임차하는 행위. 다른 개공에 중개했죠 지금. 간접거래죠. 그래서 2번 정답이에요. 금지행위 아닙니다. X. 3번님은 자기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의뢰인과의 거래죠. 직접 거래고. 4번 지문.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세교란 행위죠. 5번 지문. 단체 구성하에 단체 구성 이의자 공동중개를 제한한다. 단체 구성 중개 제한이죠.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쉽죠. 금지행위 이렇게 조문대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조문대로 내는 경우.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22번, 23번은 풀어봤고요. 24번 문제 30회 기출문제였는데 일부 수정이 됐네요.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볼까요? 1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우리 사원도 금지행위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사원도 매매업하면 안 되죠. 그게 틀렸고 2번 질문. 개업공사가 거래항사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우리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죠 이거. 문제가. 다음 3번님은 개업공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지 사실을 모르고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모르고 때문에 이게 수정됐다는 게 이게 수정된 거예요 지금. 원래 시험에서는 알면서를 냈죠. 그대로. 그러니까 모르고서 이 부분 들려요. 모르고 한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무등록업자임을 대전제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다음에 4번님은 법인인 개업공사 임원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임원도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다음에 5번 질문. 보조원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다. 보조원도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5번 문제 하나 볼까요? 조금 특이한 문제였는데 개업공사 갑은 중개 업무를 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사법령상 갑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 보수 요구에서 받았죠 지금. 그러면 지금 개공이었죠?
그러니까 보수 초과니까 개공은 의무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임취사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잖아요. 그 다음에 1-1. 자, 보겠습니다. 1번 지문. 등록관청은 갑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까? 2번 지문. 등록관청은 갑의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취소할 수 있다. 3번 지문.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 사유가 한다. 맞죠? 4번 지문.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맞습니까?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예요. 근데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에요. 이것은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의뢰인과 체결한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예요. 자, 다음에 5번 질문. 갑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 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해도 소용없다고 그랬죠. 당좌수표 사건에서 그 초과한 부분, 부도 처리되었거나 그대로 반환되었다 하더라도 보수 초과임이 분명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럼 26번은 해봤고요. 27번 문제 볼까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 개업공사에 대하여 직접 거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업공유자가 중개 의뢰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이게 택지조성 분양사건에서 했던 판례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거래한 것은 의뢰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게 중개 의뢰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개공이 이 의뢰인과 직접 상대방이 돼야 돼요. 매매교환 임대차의 상대방이. 이게.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2번 질문. 직접 거래에서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수임인도 포함된다. 아시죠?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서 말하는 그 의뢰인은 의뢰인의 대리인 포함되는 거예요. 수임인도 포함이 된다. 3번님은 해당 중개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의뢰인의 판단을 거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4번님은 아파트 추천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이에요. 공사법 33조 제1항 5호 소정에 부동산의 분양 임대인과 관련 증서라고 볼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내용은 강의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증서 중개 매매업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증서가 뭐냐를 항상 저는 강의할 때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철거 예정자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서 이런 것들 얘기했죠. 재개발 입주권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일부러. 근데 재개발의 입주권은 바로 딱지의 대표주자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4번 질문 맞습니다. 증서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중개대상물 아니죠? 지금 이대로 나오면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하시라고 했잖아요. 예외적으로 입주권이 되는 경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특정되지 않았죠. 어느 집에 들어갈지. 그럼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증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도가 금지된 재개발 입주권 그랬어야 돼요. 그랬으면 정확하게 내 증서라고 인정해 주겠는데 어쨌든 표현이 좀 그랬는데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5번 질문.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에서 직접 거래는 매매 계약은 포함되지만 교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OX. X죠. 거래는 매매든 교환이든 지상권 설정 계약이든 저당권 설정 계약이든 모두 포함이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럼 28번은 해봤고요. 29번 보실까요? 29번. 금지행위에 관한 셈의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이에요. 주택이나 상가의 분양대행과 관련해 교부받은 금원은 공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X. 5. 이거 꼭 주의하세요. 분양대행의 밑줄이고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아니한다의 밑줄이죠. 그러니까 분양대행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 그러니까 시험에서 실제로 그렇게 낸 적이 있는데 상가의 분양을 대행해주고 상가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행위. 금지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뒷부분만 보고 이거 한도 초과다 그러면 안 돼요. 분양대행이었죠.
자, 2번 질문. 개업공사 갑이 개업공사 을과 공동으로 의뢰 매도 의뢰인 B 소유의 택지를 구입한 경우 개업공사 갑은 금지행에 해당한다. 자, 지금 의뢰 매도 의뢰인 B죠. 그러니까 개공 갑이었고 개공 을이었는데 의뢰 의뢰인 B 소유의 주택을 공동 매수했죠. 갑이라고 그랬죠. 지금 갑은 직접 거래 아니죠. 자기 의뢰인이 아니니까 장난쳤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매수했다. 직접 거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의뢰인 B가 내놓은 부동산을 갑이 본인의 배우자하고 공동 매수했어요. 그럼 직접 거래 맞죠, 이거? 개공은 직접 거래예요. 이해되십니까?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했으니까 공동 매수해도.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지금 장난친 거예요. 갑과 을이 개공이었는데 의뢰인 B. 그럼 을은 직접 거래가 맞죠? 근데 갑은 갑 갖고 물어본 거예요. 갑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죠. 틀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 나왔으니까 배우자의 물건을 중개를 했어요. 이게 직접 거래가 아니다. 아니다. 배우자 소유의 물건을 의뢰인에게 팔아주셨어요. 여기서 직접 거래?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3번 내려갑니다. 개업공사 갑이 주택법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청약저축통장을 소유한 중개인을 A로부터 청약저축통장의 밑줄이죠. 매도 의뢰를 받고 매수인인 B에게 알선하여 주고 법정 보수를 받은 경우 금지행에 해당한다. 이거 증서중개죠. 그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증서중개였어요. 다음에 4번 질문. 개업공사 갑이 A의 대리인 B로부터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다른 개업공사 을과 공동으로 그 택지를 매수한 경우 금지행에 해당한다. 이제 공동매수 나왔죠. 개공갑이 그 의뢰인의 대리인 B로부터 이걸 의뢰를 받고 을과 공동으로 매수했다. 그러면 갑은 직접 거래입니다. 그래서 4번 금지행위 맞고요. 5번 질문. 개업공사 갑이 A와 B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중개하던 중 의뢰인 A와 B가 사정에 의하여 출장을 가게 되어 A와 B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A와 B를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거 쌍방대리죠. 쌍방대리다. 그러면 115쪽을 잠깐 펴보세요.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나오죠. 지금 문제집 115쪽. 왜 갑자기 요약집을 피세요? 지금 문제집 하고 있는데? 문제집 115쪽.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나오고 있죠, 지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세무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장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밑줄 쫙쫙 끄면 맞아요. 2번 질문.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신고하려는 자는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하고요.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서면 제출해야 되고. 3번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시 도지사및 등록관 청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죠. 신고센터는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요구해야 된다. 4번님은 조사 및 조치 요구받은 시 도지사 및 등록관 청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15일이 아니고 10일이죠. 그래서 4번 정답됐고요. 다음에 5번 질문.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까? 매월 10일까지. 맞습니다. 한 문제밖에 없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자. 그럼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네.